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봄 기운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저도 주말에 동네 뒷산에 좀 걸었는데요. 나뭇가지 끝에 봄 기운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 새 기운이 약동하는 이렇게 막 움트기 전 그런 기운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코로나가 뭐 단박에 사라지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기는 힘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신문을 통해서 세상 읽는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안동욱 대표, 이보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안동욱 대표가 고른 김종필 TV 선정 인상적인 기사 세 꼭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명동, 서울 명동을 얘기합니다. 명동 상가 10개 중 4개 비었다. 2월 18일자 내일신문 정치팀 엄경룡 기자가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당국 올해부터 부실기업 판단기준 강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경기 기자가 2월 18일자 올렸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꼭지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동 놀이는 그루밍 성착취 처벌한다. 내일신문 김영선, 장세풍 기자가 2월 19일자에 일면에 올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선정한 배경과 이유를 우리 안동욱 대표가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안동욱입니다. 네. 네. 제가 자료를 계속 좀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들려고 했더니 일요일에 잠을 못 자네. 한 번 한 거 끊을 수도 없고 제가. 소속사가 내일신문인가요? 근데 해보니까 그냥 뭐 말로 하는 것보다 재밌긴 하더라고요. 재미가 네, 전달력도 좀 그렇죠? 좋아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네. 코로나 얘기를 이제 계속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형국인데요. 일단 상가가 어떻게 되고 안동욱 있는지 대표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 주변에서 걸어가는 분? 여기 전가? 형님 뒷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탐정이시구나. 탐정. 네, 이게 명동의 거리이고요. 여기가 홍대 그리고 이제 이태원, 뭐 천호동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실 상가가 이제 급증을 해요.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고 뭐 착한 주인 만나서 이렇게 월세를 깎아주고 하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에는 힘이 많이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주로 기사가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데요. 주로 이제 밀집 지역 아니면 주로 이제 상가, 관광객이 많은 어떤 해외 관광객이 많은 지역 이런 데 보시면 사실 서울 전체적으로는 보시면 서울이 2.4%였고요. 이제 2017년 2분기에 그리고 2020년 작년 3분기와 작년 4분기를 비교하는데 공실률이 서울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장소가 아까 관광객이 주로 많은 곳,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 보시면 명동과 이태원이요. 2017년 2분기에 공실률이 0%였어요. 그러니까 꽉 들어찼고 그냥 호황을 엄청나게 누리던 곳인데 갑자기 이제 작년 3분기, 4분기에 28.5%, 41.5%, 거의 이제 40%가 지금 공실이 된다는 명동 분위기가 나와 있고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였다가 다시 또 34.9% 이렇게 늘어나는 뭐 천호동, 홍대, 남대문은 좀 재밌게도 3분기에 조금 줄었어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다시 4분기에 9%까지 치닫는 이 공실률. 좀 공실률이 많다라는 거는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고 어려운 걸 꾸준히 이어가는 분도 계시지만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더 이상 얼만큼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참 옆에서 위로를 해드리고 싶지만 어떤 방법이 좀 보이지 않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정 같습니다. 예. 자, 네, 다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갈까요? 네. 네. 저도 이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부실기업이 있다, 뭐 부실기업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를 받아서 누가 부실기업을 인정하는지 이거는 제가 잘 몰랐던 건데 보니까 이런 신용위험 평가 절차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 제도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빨리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가려내는 것인데 이제 부실 기업을 가려내는 어떤 절차죠. 주로 이제 은행 대출이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하는 절차인데요. 이제 구조조정에 필요한 기업을 미리 선발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걸 평가하는 채권 은행들의 평가가 좀 관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관대하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부실 기업으로 판정이 돼서 구조조정에 나서야 되는데 계속 연명을 해요. 연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기업 체질 개선에 대한 구조조정이 계속 늦어지는 현상. 그래서 이건 문제가 된다. 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채권은행의 평가 기준을 엄격히 바꿔서 올해부터 적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사업 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엄정하게 평가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엄정한 시정 평가를 위해 통한 구조적 부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 특히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입은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 업종을 선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산업이 다 재편되죠. 그건 다 예상을 하고 계실 건데 거기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보여줍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이제 급격히 줄어들면서 한계기업 비중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빚이 잔뜩 있어서 아무리 돈을 빌어도 빚 갚다가 다 이렇게 지금 허비가 되는 그런 한계기업이라 하는데 이게 지금 6.6%가 상승했습니다. 이제 재작년 대비 작년 9월에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3년간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면 한계 기업으로 분류된다. 라고 해서 이게 좀 급격히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러면 한계 기업이 늘어났다는 거는 좀 어려운 기업이 늘어났다는 건데 보시면 부실 기업이 줄어요. 아까 이제 이 관대한 평가라는 말씀 드렸는데 당연히 이러한 현상이면은 부실 기업도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코로나 금융권 유동성 지원으로 선정 업체 수가 좀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빌려줘서 연명을 더 하게 된 거죠, 기업이. 그러니까 사실은 좀 문제되는 기업들이 연명하고 생명을 부재하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위험 요소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부실 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문제를 더 드러내자라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더 주고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자라는 뜻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갈까요? 네. 예, 뭐 다양한 그 그래픽으로 하니까 또 한눈에 쏙쏙 들어오네요. 자, 세 번째 꼭지 네. 합시다. 제가 이 부분은 국가 과제도 하고 있고 여러분 제가 뭐 여기서 좀 말씀드리지만 제가 동국대학교 경찰 행정학과로는 최고의 학교죠. 거기에 제가 이제 당당히 최고의 과정에 입학을 해서 탐정학과 수업을 듣고 있고요. 네, 조만간 자격증을 취득하는 네, 그래요. 우리 제가 박수 이제 한번 칠게요. 훌륭하십니다. 목표로 했던 나도 예. 오겠죠. 예, 자 그래서 범죄 수사에 대한 플랫폼을 좀 만들고자 하는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전에부터 관심이 있었던 거고 제가 3자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루밍 범죄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 그루밍 범죄라는 게 성착취를 할 목적으로 조용히 접근해서 신뢰를 쌓는 거예요. 좀 인지도가 좀 낮은 아이들이나 이런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죠.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 친구가 뭔가 자기에 대한 성적인 어떤 그런 가해를 하는 거에 동의를 하게 만드는 그런 걸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는데 전에는 이 성범죄 행위가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이제 그런 행위를 사전에 하는 이 그루밍 단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그루밍이
아동들을 디지털 성범죄로 끌어들이는 전 단계 역할을 해요. 전 단계. 그래서 뭐 피해자 고르기라든가 피해자 신뢰 얻기, 욕구 충족시키기, 뭐 고립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만드는 이 전 단계 역할을 하거든요. 이 전 단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건 뭐 아마 이보라 변호사님이 더 잘하실 거고 아마 이런 법 개편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실 텐데 이제 처벌이 불가능해졌던 게 이제 처벌이 가능해진 거고요. 개정안에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 반복할 경우 처벌을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꽤 처벌이 뭐 생각하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없었던 게 이 정도로 새로 생기면서 꽤 높은 수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도 정보통신망에서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서 대화를 하는 행위 이게 이제 그루밍 6단계 행하는 행위거든요. 이 그루밍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방치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10대 이제 범죄가 많고요. 그리고 주로 10대가 78.6%, 20대가 21.4%였는데 10대가 압도적이죠. 아직 인지 능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 그래서 이 범죄와 함께 같이 논의되고 있던 게 바로 위장수사, 함정수사, 잠입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마약 판매자라는 책방을 만들어서요. 거기에 유입돼서 마약을 살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잠입수사를 통해서 잡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행위를 전 단계에서 수사관들이 뭐 톡방이든 온라인 뭐 게시판이든 열어놓고 그런 그루밍을 하는 행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성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잠입을 해서 잡아냅니다. 제가 이거를 인공지능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장 수사까지.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탁틴네일 이현숙 대표님께서 예, 이런 어제 잠입 우리 수사가 이루어진다. 잠깐만 네, 김종필 TV에서 그 세 꼭지에 걸쳐서 심층 그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제가 과제 꼭 이분 좀 같이 초대해서 좀 과제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잠입 수사로 인해서 수사가 돼서 범죄자를 잡는다라는 어떤 결과가 꼭 아니더라도 이런 잠복 수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범죄자한테 인식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좀 자유롭게 이렇게 접근하는 행위 자체가 되게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현숙 상임 대표님께서 예상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한동욱 대표 일면 내일신문 일면 기사로 본 세상 읽기 뭐 이슈를 좀 깊게 분석하고 해석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동욱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